저희가 준비한 이 유니온 클래스라는 코너에서는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모범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소개하는 이런 코너입니다.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를 좋게 변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인터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오랜 기간 함께 연대해서 싸워왔고, 그 결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좋은 결과를 냈던 노조입니다. 자, 이 사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노조 희망연대 본부 신희철 조직국장님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희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공공노조 희망연대 본부의 여러 이제 지부 중에 딜라이브 지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딜라이브 지부는 어떤 업종의 노조인가요? 현재는 케이블 방송이 많이 통신 대기업으로 인수합병되고 있는데 에, 아직 드라이브는 현재 독자 케이블 방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의 케이블 방송, 네, 네, 지역의 케이블 방송을 하고 있는 거기 노동조합을 말하는 거고, 노동조합이 결성된 건 언젠가요? 2010년도에 네. 정규직이었던 당시 CNM 케이블 아, 방송 CNM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음, 노동조합의 문을 이제 두드리게 됐어요. 나중에는 네네네네. 회사명이 드라이브로 바뀌어서 현재는 드라이브 지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원래는 CNM이었다가 이제 딜라이브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보니까 원래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먼저 결성하고, 그 다음에 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를 결성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도왔을까요? 2010년도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네. 투쟁을 하고 이제 몇 음, 개월의 투쟁을 통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인정되고 안정을 찾아 나가게 되긴 했는데 당시 주축이었던 간부님들이 고민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 고객센터 그러니까 지역의 설치, 수리 등등을 담당하는 현장기사 내근직 분들도 원래는 같은 회사의 동료들이었는데 그 IMF 이후에 막 분사, 외주화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개의 하청업체로 간접 고용으로 이제 전환이 돼버렸어요. 이분들은 더 열악하다. 예전에 우리의 동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청업체 소속의 그냥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게도 노동자비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결의를 하시면서 2년 동안 당시에는 여러 하청업체로 나눠져 있는 노동자들을 노동자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언제든지 해당 몇 개 하청업체들을 날려버리는 식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비공개 노조 조직을 쭉 하게 돼요. 그러다가 과반이 넘는 하청업체들에서 또 개별 하청업체 내에서도 과반이 넘는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서 그 2013년도 2년 만에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결성을 하기에 이르렀고 정규직 노조가 3파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제 되면서 또 근무 환경도 열악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원래 이제 우리의 다 동료들인 거니까 이분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자 우리가. 그래서 3파 역할 이런 것을 해서 비정규직 노조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2014년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연대해서 큰 어떤 투쟁을 벌였고, 그것의 결과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 2014년도에 이 투쟁은 어떤 이유에서 전개했는지 뭐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케이블 방송 통신 노동조합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등등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직 노동조합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를 하게 돼요. 음, 그러면서 네네. 이제 당시 CNM이 그 아직 하청업체들로 돼 있었던 분들,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에 109명을 업체를 계약 종료시켜 버리면서 109명을 해고하는 사고가 아니 사태가 2014년도에 벌어졌고. 아, 자꾸 이제 비정규직 노동들이 커지니까 이걸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109명이나 되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싸움이 만만치 않겠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다. 특히 케이블 방송 통신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삼성전자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같이 연대해서 음, 그때가 정말 큰 고비였어요. 2014년 음, 그리고 2015년 상반기까지. 근데 음, 2014년 말에 CNM 정규직도 같이 투쟁하고 비정규직도 고군농성 투쟁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드라이브 지부는 그 당시에 이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통신 음. 비정규직 지부도 다음해 5월 달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그렇게 투쟁해서 이제 해고되신 분들이 원직 복직하고 그렇게 됐던 네, 건가요? 네, 원직 네. 복직이 됐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말씀하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청업체들을 네, 날리면서 노동조합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거, 이거는 다단계 하도급의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다. 음, 그래서 2014년도 하반기 투쟁을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같이 대응을 하게 됐고요. 그해 말 옥신각신한 과정에서 그해 말 극적으로 타결을 이뤄냈을 때 당시 CNM 사측도 그리고 하청업체들, 특히 CNM 사측도 음. 그 하청업체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전에 개선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됐고. 아, 그 2014년도 투쟁의 결과로 해고자도 네, 원직 복직되고 비정규직도 이제 정규직화가 시작되는 그런 결과를 낸 거네요. 예, 예. 그 이후 몇 년 동안 한 3, 4년도 정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 소속이었던 비정규직 설치 수리 내거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돼요. 음, CNM 현재 딜라이브로. 음, 그렇게 하면서 지부도 이제 전체가 다 딜라이브 정규직이 됐으니까 기존의 딜라이브 지부와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가 딜라이브 지부로 통합을 하게 됐고 통합 지도부를 구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뭉치게 네, 또 된 거고. 아, 그러면 네. 지금도 계속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다 끝난 건가요? 우선 함께 목소리를 내고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가 있었던 사업장들은 다 같이 단계적으로 지적 고용이 됐으나 음, 함께 하지 못했었던 몇 개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그동안 좀 여러 굴곡이 있었어요. 음, 예전에 예전에 우리가 투쟁을 할 때 대체 인력 역할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근데 거기는 정직 전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먼저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을 했던 비정규직 분들은 이제 거의 정규직이 된 거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정규직 노조와 막 비정규직 노조 간의 막 갈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드라이브 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해서 함께 투쟁해서 정규직화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현재 노조도 함께 하고 있고 이런 네,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혹시 뭐
그럼 요거 지금 제가 여쭤본 거 말고 끝으로 좀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과정과 관련해서? 물론 딜라이브 지부도 그 어려운 문제들을 여전히 풀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지만 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육, 함께 고민하기, 함께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과연 적절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실제 움직이면서 함께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서로 오해하거나 서로 벽을 쌓기보다 함께 하려고 했었고요. 현재 곳곳에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노노 갈등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정규직 구성원과 노동조합이 중심을 잡고 그리고 당사자 비정규직 구성원과 노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을 때 문제가 제대로 풀리게 되는데 현재는 노동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운동에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앞으로도 더 넓혀지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짧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 수년에 정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풀어놓지 못했지만 이후에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딜라이브 지부를 포함한 희망연대 이 본부, 공공노동 희망연대 본부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나 또 다양한 의미 있는 이런 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후에 차근차근 시간을 잡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우리 신인철 조직국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